공부를 어릴 때 잘 하셨던 게 사회 나가서는 좀 어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질문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목표가 반에서 5등 이내야 또는 나는 10등 이내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 5등 이내, 10등 이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달성했잖아요. 성과를 달성했던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 이 어릴 때의 기억이 결국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력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천재들만 간다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나오셨던데 원장님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셨었나요? 아니요, 뭐 제 생각에는 되게 평범했던 그냥 아이였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교육률이 좀 높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부라는 걸 일찍 접하고 많이 해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공부를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원장님은 언제 그렇게 재미를 좀 느끼셨나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이때 가장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방학 시간표 이렇게 있잖아요. 딱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때 이제 예습과 복습 시간이었어요. 요거를 매일 했거든요. 주말도 없이. 저는 이게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다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질문 몇 페이지 이런 건데 발표해볼 사람 이렇게 할 때 조용하죠. 저만 이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원준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애살이 많구나,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칭찬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이 이게 약간의 도파민이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발표하니까 인정해주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런 게 생기니까 칭찬받았던 기억 때문에 그날 또 밤에 또 예습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정 욕구를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공부의 구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90%. 부모님들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는 유전이다.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공부가 유전인가요? 아니면 노력인가요? 이게 다른데 유튜브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전이 99%다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6대4 정도.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공부를 곧잘 했었던 모범생이었어가지고 항상 반에서는 1등하고 근데 그때 반에서 한 7, 8등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걔만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좀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걔가 저를 제끼고 1등이 되고 반 2등이란 걸 전 처음 해봤어요.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속으로 놀고 있었는데 자리에 가가지고 축하한다 그런 거 해놓고 집에 가서는 울었다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의대나 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원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요새는 막 그러죠. 의시한 약소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요새 반도체 이렇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의대 치대는 그냥 워낙 선망의 대상이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내려고 이제 생각은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출신들이 대부분 의대, 치대 이렇게 다 가 있고 법 쪽에도 되게 많이 갔어요. 네, 판 검사도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진로는 다 그렇게 갔는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또 달라요. 꼭 그 직업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의사 면허는 땄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는 그 집단에서 뭔가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내 적성에도 좀 잘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선망받고 존경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 길로 갔지만 잘 안 돼서 조금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의대 치대 보낸다는 게 흥행의 보증수표다. 평생 성공이 그런 건 이제는 아니라고 거기에 목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슬럼프 같은 것들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원장님은 그런 슬럼프를 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막 해요. 그다음에 그때 되면 외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거에 더 관심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슬럼프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극복하는 다른 방법은 크게는 없고 시간이 답이다. 결국 그 시간은 흐르게 마련이고 그게 이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빨리 이제 가다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는 이제 하이스트라고 하는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선망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중2 때 슬럼프도 좀 있었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 직접 가서 하이스트 교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아직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내 목표가 사실 요거였지. 머리 제일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길 가고 싶었던 거지.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하고 다시 자세 고쳐 잡고 공부했던 거. 지금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부해라 이거는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아이가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갈피를 못 잡고 뭐 방황할 때 그럴 때 부모님께서 살짝 눈치채시고 센스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공부를 하다가 항상 공부가 또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 좀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선행학습? 저는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엄청 유명했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낙하산 공부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어려운 걸 배우면 쉬운 거는 쉽게 한다. 이런 게 책으로 막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과도하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하고 그런 것들은 내신이 중요하거나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떨 때 공부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됐는지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이거는 빨리 좀 알아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라든가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그게 단순 계산이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암기를 잘하는 방법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많은 양 이 두 가지가 사실 공부의 모든 건데 외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책을 두고 이면지나 연습장을 두고 필사를 했어요. 혼자 이렇게 방에서 공부할 때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광개토대왕 몇 년도다 이러면은 광개토대왕 몇 년도 광개토대왕 몇 년도 광개토대왕 몇 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각적인 신호가 뇌에도 기록이 될 때 쓰는 게 또 나의 어떤 운동신경을 통해 머리에 기입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각 기관으로 이렇게 동시에 입력이 되게끔 해서 기억을 좀 오랫동안 남기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공부해라가 아니라 이런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네, 뭐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유튜브 보니까 뭐 더블교정치과 이원중 원장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더라 너도 해봐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내가 그렇게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암기가 잘 안 되고 공부 성적이 떨어진다 하면은 빨리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럼 원장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어릴 때 잘 하셨던 게 사회 나가서는 좀 어떤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질문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목표가 반에서 5등 이내야 또는 나는 10등 이내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 5등 이내, 10등 이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달성했잖아요. 성과를 달성했던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사회생활 해보면 내가 노력을 해도 못 얻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노력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입시의 장이잖아요. 공평하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의 장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만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얻었다 라는 그 기억이 앞으로의 30대, 40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내가 사회생활 나가서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뭔가를 했을 때 이 어릴 때의 기억이 결국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공부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보시고 이게 우리 아이 자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공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교정치과 이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